안녕하세요. 피플비드 CJB 연규옥입니다. 지난 3월 제5대 충북도립교향악단 예술감독으로 임원정 지휘자가 취임했습니다. 임원정 감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음악가이자 한국 최초로 말러와 브루크너 교향곡 전곡을 무대에 올린 지휘자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충북도립교향악단 임원정 예술감독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저희 피플비드 CJB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북도립교향악단의 예술감독 임원정입니다. 제가 청주에서 태어나서 이제 고향에 와서 일을 하게 돼서 감격적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지난 3월이었습니다.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네. 제5대 충북도립교향악단 예술감독으로 이제 취임이 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지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청주에서 태어나서 네.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 그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기 되기 때문에 모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좀 감회가 새롭고 네. 좀 감격적이고 또 이렇게 설레는 기대도 되고 네. 네, 그런 복합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휘자님께서는 한 몇 살까지 청주에 좀 계시다가 청주. 네, 청주에 네, 계시다가 네. 다른 지역으로 가신 건지 예, 예전에는 국민학교라고 아, 네, 초등학교죠. 학창 시절에 네. 그 사직동의 그 한벌 초등학교 네, 압니다. 아세요? 네. 네, 거기 뭐 그 제가 어린 시절 태어나서 네. 저는 그 어린 시절부터 그 주소 쓰는 일이 많았어요. 네, 네. 본적과 주소. 그렇죠. 네. 입에 뱄어요, 아직도. 그 주소가 충청북도 청주시 547번지. 번지수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태어나서 이제 학교 가려면은 그 뽕나무밭을 지나서 네. 예, 거기 이제 옛날에 제사공장이라고 저 번데기 그 누에고치 거기서 이제 실도 만들고 네, 네. 그 이제 거기 가면은 이렇게 삽으로 번데기에 퍼줘요. 그러면 단백질을 먹어야 돼. 맛있게 섭취를 먹었더니 또 하셨군요. 네. 네, 그 그걸 지나서 가면은 이제 내가 다니던 교회가 있고 이렇게 가면은 한벌초등학교 그 3학년 때까지 네. 있다가 이제 저희 누나가 청주 사범을 나와서 네, 네. 이제 발령받은 곳이 제천 동명국민학교. 네, 네. 그래서 동명국민학교로 이제 전학을 3학년 때 제천으로 가셨군요. 누나 따라서. 네, 네. 근데 누나가 이제 그 이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청주 사범 나와서. 네, 네. 그러니까 3학년 때 제천으로 가서 6학년 말에 이제 우리 큰 누나 집으로. 네. 그게 이제 원주예요. 그러면은 뭐 지역을 곳곳을 다 다니셨네요. 네, 우연히 이제 누나 따라 다녔는데 네. 어쨌든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충청북도에서 네, 네. 네, 지낸 게 되고 네. 평생 이제 제 마음속에 남은 네, 그런 그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눠 보니까 정말 그 학교 가는 길 구석구석이 다 기억에 나시는 모양이에요. 생생하죠.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되게 오랜만에 이제 고향에 돌아오신 거잖아요. 네. 감회도 좀 새로우실 것 같고 고향에 다시 돌아오니까 좀 어떠세요? 뭐 물론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마는 그 고향이 주는 푸근함과 이런 느낌들이 아직도 좀 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당연하죠. 네. 그 오래전에 이렇게 경부 고속도로를 지나다가 네. 그 청주 들어오는 그 인터체인지인가 이렇게 돌아오면은 네. 네, 그저 가로수 많은 길 그렇죠. 가로수길 있어요. 네. 거기 초입이 우리 선산이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 네. 우리 저 큰 집도 아직도 거기 있고. 그러니까 공연이 거기만 지나가면 마음이 좋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청주에 이렇게 가끔 이제 집안 행사 때문에 오면 네. 그냥 좋고 또 모든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것 같고. 그래요?
뭐 그런 따뜻함이 항상 네. 저를 지배했다고 생각이 돼요. 아마 이제 또 예술 감독으로 활동하시면서 도내 곳곳에 이제 또 뭐 문화 소외계층 또 우리 도민분들 많이 만나실 텐데 거기에서 또 앞으로 더 많은 또 영감을 얻으시지 않을까 또 기대가 그럼요. 됩니다. 네, 그럼요. 예, 예. 이제 지휘자님의 좀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이제 궁금했던 건 네. 언제부터 음악가의 길을 걸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가족분들의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뭐 요즘에 요즘 저 어린 아이들이 네, 학생 때 보면. 공부하는 거를 상상하면 안 되고요. 아, 네네. 저희 때는 정보라는 게 없었어요. 그쵸.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네.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TV도 없었고 아, 라디오도 네. 없었고 네. 신문도 못 받고 네, 네. 유선 방송도 없었고 아. 오로지 정보라고 하는 것은 한벌국민학교 가서 배운 선생님 때 배운 거 하고 아, 네. 교회에 가서 찬송가 부르고 하던 풍금 소리 네네.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한때 한 5, 6년 전에 어느 신문사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인터뷰의 제목이 나를 키운 팔할. 네, 궁금한데요, 진짜. 나 처음에 궁금했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결론적으로는 네. 내가 태어난 사직동에서 어린 시절 정보라고 하는 것은 없던 시절 네. 우리 누나 우리 형이 불러주던 목동아 제가 저번에 저 취임 연주할 때 앵콜로 했습니다. 네, 네. 예, 나 항상 여기 살리다가 마지막 다나야예요. 그리고 소울베이지송 그게 이제 그리그가 작곡한 페르긴트라는 곡의 마지막 곡인데 네. 이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얘기예요. 아마 그것이 나를 키운 것 같다. 아니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이런 생각을 막연히 하잖아요. 뭐 음악도 좀 많이 접해봐야 이제 관심이 생기고 미술 같은 경우도 뭐 집에서 좀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해야 뭔가 관심이 생겨서 그런 재능들이 개발이 될 것 같은데 지휘자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만은 꼭 아니네요. 그렇죠?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사실 대학서 33년을 가리켰는데 네, 네. 제가 좀 강조했던 거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호기심. 호기심. 난 어릴 때 생각해보면 우암산 너머에는 누가 살까? 그런 게 궁금하셨군요. 네, 그럼요. 네. 무심천하고 우암산밖에 몰랐으니까. 그리고 우리 외갓집 가는 거 조치원이 다고. 네, 네. 서울에든 어떻게 생겼을까? 뭐 이런. 그쵸. 뭐 이제 그런 궁금함. 우리 누나가 이제 청주 여중에서 피아노를 쳤는데 네. 바로 오다 보니 여 건너편이 청주 여중인데요. 네, 맞은편에 있습니다. 저희 방송국에. 네. 내가 이따 전화하려고 그래 누나한테. 여기 왔다고. 청주 여중 왔다 갔다고. 여기 이제 졸업하시고 이제 사범 가서 정사범 가서 그 당시에는 이제 교사가 필요했던 시절이어서 네. 이제 사범학교 나오고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궁금하고 호기심이 많았던 시절. 그러셨군요. 그것이 나의 원동력이 됐던 것 같고 평생을 지배하는 영감의 원천이었다고 보여지고 내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제 진학하면서 이게 다른 악기도 배우게 되고 네. 피아노는 누나가 쳤으니까 집에서 좀 쳤고 그렇게 또 접하시면서 또 음악가의 길로 또 들어가게 되신 거군요. 나도 모르게 갔어요. 그렇군요. 저는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진짜 물 흐르는 대로. 예. 그냥 관심이 가는 바람 대로. 부는 대로. 그래서 나는 지휘자가 될 거야. 각오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살다 보니 나도 지휘하네 그러고 그러다 보니 유학도 그렇게 됐고 그렇군요. 네. 아니 보니까 작곡을 전공하셨잖아요. 작곡과 그러니까 지휘과는 없었고 네, 대학에 네. 작곡과는 저한테는 조금 용이했던 것이 네.
그 이제 화성법이라는 거 시험을 봐요. 작곡가 들어가려면 피아노 쳐야 되고. 그쵸. 예, 피아노는 이제 누나 때문에 이제 집에서 좀 쳤으니까 익숙했고. 예. 뭐 익숙하기보다 웬만큼은 그냥 조금 따라갔고. 네. 근데 화성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화성법 책을 보니까 그냥 찬송가예요. 아. 친숙한 거예요, 내가 네. 너무. 그래서 좀 빨리 좀 접근할 수 있었고, 그래서 작곡가를 가게 되었고, 뭐 살다 보니 누가 옆에서 지휘 좀 해봐라 그래서 지휘하고,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지휘자의 길을 또 걷게 되신 거군요. 예, 그렇게 됐어요. 네. 아니, 이제 사실 이제 뭐 작곡 이런 것도 그렇지만 그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작곡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 음악이라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지휘자님께는 항상 이 영감이라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영감을 어디서 얻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주. 청주. 아, 이 고향에 사직동. 대한 향수라든지 그럼요. 이런 게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하고, 아, 우리 조그만 뒷동산이 있었어요. 네네. 그럼 거기 이렇게 이름 없는 묘지에 이렇게 하나 있는 할미꽃. 아, 그게 기억이 또 나셨구나. 그럼요. 네. 그리고 이렇게 나무가 하나 서 있어요. 그러면 학교 와서 배우던 나무야 나무야 겨울나무야 뭐 이런 동요 있어요. 네네. 뭐 눈 덮인 이 가사가 좀 외로이 서서 뭐 이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뭐 그런데 혼자서 뭐 그런 좀 슬프기도 하지만 네네. 그러면 우리 뒷동산에 있는 그 나무 같고 생각나는구나. 네. 저 멀리 보면 우암산 이렇게 있고 아니, 근데 진짜 동요들도 생각해보면 그 고향에 관련된 동요들도 마냥 밝지만은 않은 동요들이 많잖아요. 그 시절이 그랬어요. 그쵸. 전쟁 후에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그리고 그죠. 이제 일제강점기 지나고 전쟁하고 뭐 아주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그럴 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동요들이 다 좀 뭐 뜸북세 보면 오빠가 서울 가서 뭐 맞아요. 약간 비단 뭐 구두 사다 주고 뭐 그런 시절. 맞아요. 조금 슬프기도 하고 그쵸. 뭔가 아련하고 아련한 구절들이 꼭 하나씩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휘를 지금 하신 지가 정말 오래 되셨습니다. 근데 이런 걸 여쭤봐도 될까 싶은데, 뭐 좋은 지휘란 무엇이다. 뭐 이렇게 정의 내리기는 힘들겠지만, 지휘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그런 신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좋은 지휘. 네. 사람들한테 내가 지휘에서 소리 나는 소리가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일으킬 수 있고 또 그 선한 마음을 그러니까 착하게 만드는 거죠. 아, 음악을 듣는 사람들로 착해져야 하여금 돼요. 정화가 돼야 되는 거군요. 그럼요. 정화되고 그죠. 정화되고 그리고 이렇게 뭐죠?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 결국 음악은 인간의 영혼이 먹는 양식이니까. 아,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저는 뭐 농담, 진담 섞어서 좀 자주 얘기하는데, 네. 약간 이제 농담 재미있게, 그래서, 이게 우리 몸이 좋은 음식을 먹어야. 그죠? 건강해지죠. 당연히 건강해지고, 네. 나쁜 음식 먹으면 체하고, 뭐, 배탈 나고, 그다음에 나쁜 불량식품 만들어내면 잡아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거 나쁜 연주, 불량 연주하면 내 잡아갈까봐. 우리는 연주 잘해야 돼요. 네. 법은 없지만 그래서 우리 윤리, 어떤 그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육신이 먹어야 될 음식도 정화되고 좋은 음식을 정갈하게 잘 관리하고 먹어야 되는 것처럼 좋은 예술을 하는 이유는 우리 정신이 건강하고 그러면 지휘자 역할은 뭐냐면 그런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네. 애써야 되고 그다음에 타협하면 안 되고
그쵸. 만약 식품 만드는 사람이 타협하고 대충 아무거나 막 넣고 해봐요. 그건 난리 나죠. 신문에 나고. 그죠? 잡혀가진 않지만. 그쵸. 여기 법이 잡아가요. 불량식품하면 잡아가요. 뭐 농담 반 네. 이렇게 하는 거지만 왜냐하면 그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먹는 음식하면 우리 사실 욕 많이 하잖아요. 먹는 거하고 장난한다 그러고. 네네. 그 나는 이제 단원들한테 할 때 먹는 거 갖고 장난하면 안 되잖아. 우리 열심히 해야 되잖아. 이런. 음악으로도 장난하면 안 된다. 왜냐면 연습할 때 좀 재밌게 해야 되니까. 네네. 네. 어. 엄숙하게 하면 또 뭐 다 엄숙해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고 그쵸. 단원들이 아 내가 잘해야 되는구나. 소리 하나라도 이런 역할 하는 게 지휘자 역할 같고. 네네. 그러면 좋은 음악이 나올 것이고. 그런 음악을 들은 우리 청중은 어떤 사람에겐 위로가 되고 그쵸. 네. 어떤 사람에겐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선한 마음을 품게 하고 근데 뭔가 이제 교화에 또 목적을 두신 것 같은 느낌도. 아 그럼요 그런 네네. 그 역할이 있고 예, 정화된 뭐 카타르시스라는 말도 하지만 네. 물론 즐거움도 있고 그렇죠. 맞아요. 오락의 기능도 이거 한자도 락이 즐길 낙자니까 네네. 맞습니다. 뭐 그런 종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면 지휘자 역할은 이렇게 단원들하고 잘 소통해서 그런 영양가 있는 연주를 하게 할 수 있게끔 해서 네. 우리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사하는 그렇죠. 정말 이제 공연을 보면 그 선물 받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죠. 네. 자기가 자랑하거나 뭐 그러면 안 돼. 자기가 남한테 이렇게 그 서비스하는 마음으로.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휘자님께서 혹시 그 롤모델로 삼고 있는 지휘자 아니면 뭐 음악가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물론 뭐 많죠. 예, 살면서 저런 사람 닮고 싶다. 아니면은 아유 저런 사람은 아유 안 이런 것도 해야겠다. 있고. 아, 그 반면교사 되는 네. 그래서 저 아주 옛날에 네. 이제 어느 모 방송국의 무슨 프로그램에 한번 대담 프로그램 네. 지휘자 관계된 거였었어요. 네. 마지막에 이제 그 진행자께서 어떤 음악가로 남고 싶으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욕 안 먹는 지휘자들. 근데 그게 어렵죠. 어려워요. 네, 네. 그래서 나이 들면서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좀 잘 했는데 모르겠어. 그 뒷모습이 안 나와서 뒷모습 안 나와서? 아쉽지만 네. 네네. 그래도 네. 좀 재밌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뭐 이제 조금만 대화 나눠봐도 알겠어요. 우리 지선 선생님께서는 정말 유머러스하시고 또 유쾌하시다 이런 느낌을 지금 저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또 에너지도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휘자님을 좀 찾아보니까 지휘대의 탐험가라는 그 수식어가 붙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이제 그 기자분들이 이제 네. 멘트는 다 하고 있죠. 그래도 이제 정말 뭐 그 말도 안 되는 수식어를 붙이진 않으니까 이런 별명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그 불천필 때문에 그럴 거예요. 네. 1989년에 제가 그걸 맡았는데 그 당시 25명 정도한테밖에 안 됐고 아, 단원들이요? 예, 네. 도시 자체도 존재감이 없었고 사실 부천이라는 도시가 생긴 지가 그 당시 한 10년이 안 됐어요. 네. 저도 몰랐어요. 나 부평인 줄 알았어요. 부평. 처음에 네. 부평은 했더니 아니야, 이제 새로 생긴 도시인데 아. 단에는 25명 있다. 근데 이제 그 도시가 어쨌든 그 역사가 됐죠. 네, 네. 그게 아마 그런 수식어를 붙였던 것 같고, 왜냐면 이제 거의 뭐 무 같은 이름 없는 도시에서 아. 그래서 그 도시의 자랑거리를 마련해 달라 이런 그 당시 시장님들이 네. 저한테 주문했던.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 또 한 가지 연유라면 그 말러 심포니라고 하는 어떤 그 전곡을 네.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길어요. 어렵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왜 하냐고 그러고. 그 교향곡 전곡을 다 연주하셨다는 거예요. 그 지휘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게 난곡이고 길고 네. 1시간 반짜리 뭐 1시간짜리 다 그러니까요. 뭐 3장 같은 경우는 100분인가 뭐 그렇다고 하던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들 말렸어요. 그거 왜 하냐고. 청중이 안 오면 어떡하냐. 그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예술의 전당하고 저하고 이렇게 해봅시다. 네. 예, 좀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예술의 전당 측에 좀 그 농담 삼아 압력을 좀 이런 걸 해야 예술의 전당이지. 제대로 된 이거 안 하면은 이름 바꿔. 그래서 예술이 살아야 된다. 네네. 그러면 언젠 늘 하던 것만 하면은 그게 뭐 예술이냐. 내가 어쨌든 나이도 젊고 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의기투합해서 했는데 네. 아마 그때 이제 기자분들이 아마 그런 단어를 선택하신 것 같고 다행히도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돼서 네. 그게 아마 이제 많이 회자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 며칠 전에 어떤 지인이 네. 이제 제 역사를 아는 사람이죠. 그 말로 전곡을 또 한 번 안 하시나요? 여보시오. 그랬더니 25주년이래 내년이. 네. 왜냐면 1999년에 시작했으니까. 네네. 내년이 25년째 되는 그래서 글쎄 우리 충북은 아직 인원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 이제 기획팀하고 계획을 짜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뭐 인원이 적으니까 네. 이제 말로 심폰 중에 제일 편성이 작은 게 있어요. 그 말로 4번인데 네네. 이제 그 부제가 천상의 삶 뭐 이런 건데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곡인데 그거 하나는 좀 하자. 또 단원들도 하고 싶어하고 저랑 그래서 현재 그런 계획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네. 기자분들이 이제 그런 지휘대 탐험가라고 네. 한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방금도 이제 부천 필하모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정말 그 부천시라는 그 도시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발전시키는데 정말 큰 역할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호암상도 수상을 하셨는데, 사실 뭐 돌아보니까 이제 성과만 보이는 거지만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뭐 그걸 위해서 노력한 건 아니고요. 네. 단원들하고 그 일치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거의 3년에 걸쳐서 했는데 네. 왜냐하면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불량식품 내면 안 되니까 연습도 충실히 해야 되고 네, 네. 그러면 이제 단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들 했더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언제 이걸 다 해봅니까? 합시다. 와, 너무 감사하네요. 또. 의기투합이 네. 된 거죠. 그거 아니면 안 됐죠. 그래서 더 값졌던 것 같고 지휘자가 하자고 끌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단원하고 이제 소통하고 동기부여가 되고 며칠 전에도 그 옛날 단원하고 만나서 우리 그때 뭐 열심히 했었어요. 그죠? 이런 얘기 하면서 네. 그때는 뭐 돈이나 이런 거 다 떠나서 오로지 그냥 음악의 열정에 그 보수도 몰라 얼마 요만큼 받으면서 네. 좋은 심포니 만들어 봅시다 뭐 이런 거 해봅시다 잘 맞아 떨어졌죠. 또 시에서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 세워주고 간섭을 안 하고 전적으로 이제 지지를 해주신 거네요, 또. 말라고 왜 합니까? 그럼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해보세요. 뭔지 모르지만 당신을 믿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조건이 맞았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런 그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또 이런 지휘자님만의 또 스타일로 또 예술학도들을 또 가르치신 것 같고 제가 이제 지휘자님을 만나면 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저희는 이제 그 뵐 일이 별로 없잖아요. 글쎄요. 뭐 사적인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그 지휘자분들을 보면 되게 정말 심취해서 이렇게 음악에 빠져서 하시잖아요. 그럼 그 지휘하는 순간은 정말 뭐 잡념이라는 게 전혀 없겠죠? 어떻습니까? 글쎄, 딴 사람 물어보지는 않았어. 네. 지휘자님은 어떻습니까? 저야 물론 이제
글쎄 이게 좀 뭐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어렵죠. 부분이 네, 있지만 당연히 그 음악의 그 처음과 마지막을 꿰뚫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게 조금 전문적인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가리키면서 늘 강조했던 거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네. 구조가 만드는 것이다. 순간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지휘자로서는 1악장 시작해서 4악장 마지막까지 끝날 때까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러면 템포를 어떻게 할 거며 등등 뭐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다 계획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마음속에 담고 이해하는 걸 끝나면 안 돼요. 느낌까지 자기가 이렇게 완전히 자기가 소화가 된 상태에서 지휘를 해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몸짓이 나가는 거지. 네. 이걸 계획적으로 하면은 그 자기가 아닌 것이 되죠. 그래서 뭐 당연히 그 심취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 감정이나 감성의 노예가 되면 네. 이 컨트롤을 못 하게 되죠. 또 너무 빠져들면 또 안 되는군요. 적당한 네. 균형 감각. 그래서 제가 농담 좋아하니까 학생들한테도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네. 뭐 네. 뜨거운 가슴, 차가운 머리. 차가운 머리 또 차갑게 하면 안 되는데 치우치지 말아라. 네. 균형 감각을 가지고 뭐 사람 신체도 한의원 가면은 이거 차갑게 하라고 그러고 맞아요. 네. 배는 뜨뜻하게 하고 맞아요. 균형 감각이죠. 네. 지휘도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뭐 세월이 흐르면 강산도 변하듯이 또 음악가도 이제 진화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한 지휘자가 뭐 같은 곡을 나중에 다시 또 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삶에서 배운 뭐 삶의 철학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고스란히 바뀌면서 그런 음악의 선율이나 느낌들도 좀 바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경험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바뀌죠. 안 바뀌면은 박물관 가야 돼요. 그렇습니까? 네. 그럼 뭐 맨날 똑같으면 그렇죠. 제가 이제 오래 지휘하니까 같은 곡을 수십 번 반복도 하고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럼요. 수십 번 할 때도 되는데 매번 할 때마다 좀 새롭게 하려고 애쓰고 제 경험인데 네. 나이가 환갑이 지나니까 또 달라져요. 환갑 다 돌았구나. 그러면 이게 음악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깊어지고 네. 점점 갈수록 네. 제가 이제 스스로 그런 걸 느끼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못 들었고 못 느꼈던 것이 들리고 느껴지고 네. 글쎄 뭐 그렇게 이제 나이 들다 보면 언젠가는 뭐 우리 그전 고화 보면은 신선 보면 가야금 검은 거 치던데 뭐 농담조로 얘기하는 거지만 네. 하여튼 그게 좀 이렇게 발전이 되는 제가 느끼고요. 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매번 새롭게 네. 그리고 이제 제 제자들 지휘하는 제자들한테는 이게 흔드는 거는 누구나 잘한다. 네. 1시간만 배우면 한다,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말로 얘기해. 1시간이면 다 배운다. 그럼 지휘가 뭐냐? 그래서 제 제자들한테는 항상 여기를 채워라. 여기에 남을 사랑하는 마음, 무슨 고상함, 윤리 감각, 무슨 감각, 이것이 지식, 감정, 모든 것이 이렇게 잘 조화롭게 있으면은 또 고상함 네. 이런 것이 있으면은 이것도 고상하게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의학적으로 고장만 나지 않으면 여기 시킨 대로 갈 텐데. 그렇죠. 잘못 채워지면 안 되겠네요. 안 돼, 큰일 나죠. 큰일 나겠네. 네. 만약에 좀 추하는 생각이 있거나 욕심이 많거나 이것도 탐욕스럽게 나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여요 요즘. 그러십니까? 무섭죠. 네, 그건 반농담이지만 이게 네. 보여요. 저 친구는 공부 안 했네.
딱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진짜. 그럼요. 오래 지휘하니까. 그렇죠. 오랜 시간 또 연륜도 쌓이셨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충북 도립교향악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사실 이제 지난 3월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근데 아까도 뭐 소통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제 생각에도 이제 처음 만난 우리 단원들이랑 소통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좀 대화를 많이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아까 우리 학생들 수업할 때하고 비슷해요. 아, 네. 재밌게. 예. 그럼 내가 왜 이 소리를 내야 되는지. 또 내가 내면은 내 옆 사람이 내 음악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전 농담처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심포니라고 하는 것이 심이라는 것이 이제 그 같이 한다는 그쵸. 심포지움 뭐 이런 거 폰이는 소리니까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네. 그 심자가 그 같이 심자야. 이제 웃는 사람도 있고 멍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반대말은 따로 폰이지. 따로 폰. 그럼 우리 같이 있을 일이 없지. 그냥 집에 각자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인 맨들은 삶의 형태 중에서 네. 몰라 제 생각에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심포니가 같이 소리를 내야 되니까 그렇죠. 같이 모여야 되고 어쨌든 정말 화합이 잘 돼야 되잖아요. 양보해야 되고 그렇죠. 자기가 남을 잘 들어야 되고 그 조화로움을 딱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는 그 가장 아름다운 심포니를 만드는 국가 도시가 역시 보면은 선진국이고 그래서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그 도시의 얼굴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렇군요. 그 수준이 그 나라의 수준은 그 나라의 심포니. 보면은 딱 알 수 있는. 그럼요. 네. 예. 그렇군요. 자, 정말 그 도립교향악단에서는 뭐 클래식의 저변악대 또 클래식이 도민들한테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클래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대중음악에 비해서는 자주 접하기도 힘들고 또 아니면 어렵다, 뭐 지루하다, 졸리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조금 더 우리가 가까이 어렵지 않게 접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좀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예요. 대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테마를 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이제 지루하고 어렵고 뭐 사실은 성경을 읽어도 지루해요. 그렇죠. 네. 뭐 고전을 읽어라. 아무리 뭐 대학 필독도서 뭐 100권 해놔야 잘 안 읽어요. 그렇죠. 재미없으니까. 네. 만화책이 더 재밌지 뭐. 고전도 쉽지 않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강조하잖아요. 왜냐하면 고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기로부터 지혜를 얻고 역사를 알아야 되고 네. 뭐 역사 의식이 없고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다고 얘기들 하는데 네. 그럼 역사적인 그거는 전혀 없는 상태로 뭐든 판단하기도 힘든 것인 것처럼 클래식의 대중화라고 하는 그 화두가 이제 오랜 동안 네. 근데 그 반어법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중의 클래식화다 이런. 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은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일반인은 잘 모르니까. 우리 충북 도립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기획을 우리 기획팀하고 하는 것이 뭐 일단 언뜻 생각나는 대로 이제 우리 그 태교 음악회를 해라.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네. 아이를 가지면 네. 제일 열심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태교일 거예요. 아마. 맞아요. 네. 그죠? 안 듣던 클래식도 듣고요. 네. 근데 제가 농담 좋아하니까 네.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참 이상해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아니 애기가 할 때는 그렇게 그냥 모차르트를 들어라 뭐 바를 들어 우리 애기 잘 자라라 그러고서는 애기가 나오면은 뭘 듣는지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좋은 거를 네. 그러면 당연히 진짜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얘기의 그 초점을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충청북도도 뭐 출산 장려도 하고 뭐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가 제안했어요. 내가 직접 지휘할 테니까 태교 음악회 좀 준비해라. 근데 그거는
저도 한 번도 못 본 주제인 것 같은데 너무나 신박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유모차 연주에 유모차 끌고 와서 듣게 하고. 그니까요. 뭐 그다음에 이제 좀 그 교육 프로그램 네. 어릴 때부터 접해야 되니까. 또. 접해야 돼요. 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제가 올해 교육청하고 그 초등학생을 위한 음악회 그렇게 그 이미 세워져 있어요. 그 네. 제가 지휘할 거예요. 네, 그러면 뭐 동물의 사육제라는 것이 이제 뭐 캥거루도 나오고 코끼리도 나오고 뭐 이제 수족관도 나오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화면도 그려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생들 한 2명 뽑아서 피아노도 치게 하고 그러니까 꿈을 심게 하고 그럼으로써 어린 시절부터 좀 그쵸. 친하게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근하도록 하는 노력.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지역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데는 우리가 찾아가서 또 연주를 하고 그쵸.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하고 있고 충북 도립교향악단은 설립 취지 자체가 그런 것이 먼저예요. 네. 하지만 거기서 제가 놓치지 않아야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양질의 연주를 서비스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량 연주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제 연습 잘해서 네. 좋은 연주로 서비스하고 필요하면 좀 해설도 해가면서 친화력 있게 또 한편으로는 그것만 하면은 음악가로서의 도전 정신을 우리가 요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참. 당신들은 예술가로서 지고의 예술 혼을 발휘해라. 인간을 구원해라.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안 했지만 뭐 좀 그런 그 최고의 단계 그 경지까지 가서 결국은 신의 경지까지 가는 건데 네. 그러려면은 그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정기 연주나 이런 좀 그런 걸 통해서는 그 최고의 예술 경지로 가고 그걸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서비스하고 또 초등학교 뭐 어머니 뱃속부터 네. 뭐 그런 생각들 합니다. 정말 뭐 이제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양질의 또 공연들을 아마 또 머릿속으로 계속 구상하시고 네. 또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그 지휘자님께서는 부천시에도 계셨었고 또 포항에도 계셨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충북에 오셨는데 이제 단원분들 또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제 만나 보면 뭔가 이렇게 그 지역마다 그런 특색이 좀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우리 충북 도립교향악단이 가진 장점, 강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좀 느껴지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걸 뭐 이렇게 뭐 구획을 해서 하기로는 좀 힘들지만 네. 이제 처음 만나서 제가 이제 대중이라기보다도 이제 퍼블릭 그러니까 참일절 네. 기념식을. 때 제가 처음 지휘를 했는데 네. 그때 원체 시간이 짧아서 하루밖에 연습 못했어요. 그랬었었나요? 왜냐면 네, 다른 네. 일정이 막 겹쳐서. 네. 근데 너무 잘해요. 제가 그 장소에 있었잖아요. 그래요? 네. 너무 좋았는데요. 잘해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야 고무적이다. 물론 이제 뭐 하나씩 더 하긴 해야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고 이제 어쨌든 나로 봐서는 이제 젊은 음악가들이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술 혼을 발휘할 수 있게끔 잘 도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또 취임 기념 음악회 이제 하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제 공연을 이어 나가실 텐데 그 취임 기념 음악회를 보니까 동요가 좀 있더라고요. 그거 중요하죠. 네. 그게 또 궁금했어요. 제가 한벌 초등학교 다닐 때 네. 좋아하던 노래들이에요. 거기 이제 선곡된 곡들이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울 밑에 해바라기 꼬박꼬박. 그러니까 옛날 내가 살던 거기 울타리 옆에 해바라기도 있었고 네. 우리 집 강아지가 있고 여름이라는 동요인데 조금 슬프기도 하지만 그게 그 당시의 정서예요. 그리고 아마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제가 어린 시절 그 한번 방송국에 가서 노래 부른 적 있어요.
아, 노래 그러셨어요? 잘했거든요. 네. 옛날 이렇게 하고 노래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요. 이렇게 네. 하면서 그래. 입을 그냥 어. 네, 크게 벌리면서 막 아, 하잖아요. 선생님이 배 힘줘 그러고 이제 이렇게. 아, 그게 아마 둥근 달 밝은 달일 거예요. 아, 은하수 따라서 뱃놀이 가자한다. 얼마나 아름다워. 은하수 따라서 뱃놀이에 탄. 그런 그 동심의 세계가 평생을 나 좌지우지했는데 네. 자네가 이제 고향에 와서 취임 연주를 하는데 첫 곡을 뭘로 할까? 그래서 조금은 감성적일 수는 있으나 그래도 이건 첫 번이니까 첫 번째 곡은 내가 편곡한 곡으로다가 동요로 하자. 아, 그리고 마지막 곡은 나의 살던 고향은 그래서 그 또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세종시가 또 한 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곡은 성악가들은 이제 주로 고향과 연계되는 내용들이 네. 고향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들인데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충청북도는 향수가 유명하고 그거를 노래 부르신 분이 저랑 아주 굉장히 가까운 대선배 선생님이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박인수 선생님이라고 네. 제가 뉴욕에서 유학 공부할 때 이제 아주 친하게 지내던 분인데 그분도 부르던 노래예요. 그때 이제 불렀던 테너도 그분 제자고. 그래서 요걸 하자. 네. 그리고 마지막 드볼작의 뉴월드 심포니는 역시 드볼작이 미국 가서 자기 고향 체코를 그리면서 쓴 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마지막 앵콜은 그 아목동화 오데니 보이. 그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자기 아일랜드 저 민요인데 네. 군대 보내고 이제 부르는 슬픈 노래예요. 아, 그렇군요. 고향으로 오기를 기대하는 우리 누나가 불러주던. 아, 또 그런 또 추억이 담긴 곡이군요. 네. 아, 자, 아무래도 이제 정말 뭐 새로운 마음가짐 또 열정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충북 도립교향악단에 어떤 변화를 이끌고 싶으신지 또 어떤 변화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뭐 변화라는 말은 조금 이렇게 적당한 그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아, 네네. 네. 좀 더 이렇게 보완해서 이제 단원이 좀 없는데 네.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우리 도민들이나 이제 또 의원들도 계시니까 또 합의된 의견이 또 있어야 되고. 네네. 왜냐면은 나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좀 단원이 더 있으면 좋겠다. 충원이 좀 더 됐으면 하는. 너무 네. 없으니까. 네네. 예. 그런 지금 바람을 하고 있고, 근데 그래야 좀 최소한의 인원이 있어야 제가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연주 때마다 객원을 초빙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연습을 많이 못 나오잖아요. 그쵸. 돈을 다 줘야 되니까. 네네.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어쨌거나 일단 다시 반복적인 얘기지만, 어떤 그런 것이 좀 선결이 되면, 양질의 연주를 도민들한테 서비스하자 하는 그 기본 철학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네. 그런 생각이 지금 다시 납니다. 네. 자, 앞으로 정말 도립교향악단이 연주하는 공연들 좀 빼놓지 않고 좀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충북 도립교향악단 음악 감독, 예술 감독이자 또 지휘자로서 각오 한 말씀 또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이 사실 제일 힘든데요. 네. 네,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고 제가 이제 항상 떠나지 않는 마음은 자 이게 내가 태어난곳으로 왔구나. 예, 그거 항상 늘 이렇게 감사하고 그래요. 이렇게 참 이런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열심히 할게요. 네. 정말 그 누구보다도 그 고향에 대한 사랑이 정말 많이 느껴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임원정 충북 도립교향악단 예술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클래식의 선율이 가득한 충북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피플비드 CJB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